일단 금리는 저는 사실상 이제 멈춘 거 아닌가. 한국은행이 3번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동결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요. 만약에 금리를 다시 올려요,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돼 버릴 거고요. 반대로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끝났다, 지금 안 사면 안 돼 라고 해서 폭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해요. 올해 하반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합 정도. 매도자들은 사기 안 팔고 싶고, 매수자들은 급매물이면 내가 사고, 급매물이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래. 당분간은 실수요자 위주로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사실상 멈춘 거잖아요.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내려갈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건데. 기대가 있죠. 네, 그러면 주담대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파트 값은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떤지 사람들이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 가장 중요하죠.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일단 금리는 저는 사실상 이제 멈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행이 3번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동결이라는 얘기는 4번, 5번 또 동결이라는 의미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모두 다 동결로 생각하잖아요. 올해 말까지는 동결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집값이 빠르게 떨어졌던 것도 우리 예상하지 못하는, 설마 금리가 오르긴 올라도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예상과 다르게 올라버리니까 우리가 거의 뭐 멘붕 오다시피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불안한 사람들이 이제 급매물로 팔게 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결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요. 만약에 금리를 다시 올려요. 미국이 올려가지고 0.25라도 올려버리면 시장에서는 다시 또 시작인가? 그럼.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혼돈의 상황에 빠져들면서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돼 버릴 거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경제가 안 좋아서 0.25라도 내려버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반응하죠. 끝났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 지금 안 사면 안 돼 라고 해서 투자 수요가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폭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해요. 그냥 무조건 동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대출 총액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왜?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대출액이 늘어나는데, 이게 우리 기준금리가 있으면 시장금리가 있잖아요. 우리 3년 국고채 금리를 이제 시장금리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제 조달하는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에서 이제 가상금리를 더해서 시중금리가 더해지는데, 대출금리는 거기에 이제 은행 마진을 붙여서 이제 대출하는 금리거든요. 기준금리는 동결이잖아요. 네. 시중은행에 가보면 대출금리 내렸거든요. 네, 내렸어요. 그게 왜 내렸을까요? 이제 그렇게 먼저 선행하니까. 그렇죠. 먼저 선행하니까 먼저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참 분위기 안 좋을 때,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 상당 금리가 한 8% 정도 갔었고요. 하단 금리가 5%. 진짜 셌구나. 담보대출 5%에서 8% 정도 갔었거든요. 그렇게 셌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3%에서 5%, 하단 금리가 3%대도 나오고요. 상단 금리가 이제 5%대.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는데, 기준금리는 안 내렸는데 대출금리를 미리 알아서 좀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장금리가 중요한 거니까. 네.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미국 FRB도 올해 안에 지금 금리 안 내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빨리 내렸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예금금리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되니까. 예금금리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또 채권을 또 발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출금리가 또 살짝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8% 이렇게는 안 올라가겠지만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혹시라도 기준금리가 앞으로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살짝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지금 이제 동결 아니면 떨어진다고 느낌을 잡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다가 지금 어느 정도 주춤하고 어디는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나 이 기회 또 놓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주담대도 떨어졌으니까 한번 덤벼볼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있죠. 네. 굉장히 불안해하죠. 이제 집주인보다는 이제 매수자들이 또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들썩들썩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집주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 이제 바닥 찍고 이제 거래량 또 늘어나고 금매물도 소화가 되고, 그럼 또 고가격에 또 안 팔아. 살짝 올린단 올리죠. 말이에요. 호가 살짝 올리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금 부담 또 많이 줄잖아요. 올해 작년보다 아마 종부세도 절반 정도 그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됐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대 급매물로 팔 생각이 없습니다. 네. 매수자들 입장은 어떨까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이거 거죠. 아니네. 네. 이거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려고 하니까 또 고민에 빠지죠. 금리가 안 오르는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내리지도 않았고 그렇죠. 대출금리 살짝 내렸지만 이게 제대로 내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도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고 역전세. 전세 가격 떨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전세가 올라가줘야 매매 가격이 따라서 밀어서 올라가는데 전세가 한 1년 정도? 짧게는 올해 말, 길게는 1년 정도는 조금 약세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 또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2015년, 2021년 굉장히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가 싶더만 최근에 또 살짝 올랐어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 아파트 기준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 보니까 한 마이너스 20% 정도, 10%포인트 정도는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되죠. 아무리 봐도 이게 소득 대비 집값 많이 올랐는 것 같은데 지금이 저평가도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달라들지도 못하고요. 모른 척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려고 기다렸던 분들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원래는 샀어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잠시 기다려보자 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열심히 거래를 했고요. 네. 다음 타자들이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다음 타자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게 그래프로 딱 나타나요. 이게 작년 10월, 11월, 12월은 600개에서 800건 정도 거의 뭐 바닥이었죠. 하나도 안 되다가 1월이 1,400개 정도 거래가 됐었고요. 2월이 좀 더 늘어났죠. 2,400개 정도 거래가 됐고 3월이 2,900건 정도 거래가 됐고 늘어나긴 하는데 속도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 약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2차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뭐 자극이 필요한데 금리하고 이제 정책인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금리도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도 기존에 나와 있던 정책을 국회에서 이제 뭐 통과해주는 뭐 우리 실거주 의무라든지 거주 의무 폐지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만 처리가 되지 새로운 규제 완화는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그럼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합 정도. 매도자들은 사기 안 팔고 싶고 매수자들은 급매물이면 내가 사고 급매물이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래 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수요자 위주로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 경험치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단계에서 쭉 좀 몇 년 가요. 네, 맞아요. 이거 너무 맞습니다. 급하게 생각하고 야, 나 이번 기회 놓치면 영영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추이를 좀 보시다가 판단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 2009년 생각해보면 진짜 비슷하거든요.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잖아요. 이번에는 뭐 왔나요? 미국이 금리 가파르게 올려서 떨어진 거고요. 똑같이 떨어졌어요. 폭락했다가 회복하죠. 2010년, 11년 올랐다 내렸다 가요. 2012년, 13년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집 팔아야 되는 매도자들이 버티는데 사실 집주인들은요 올라가지 않으면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기 때문에 손실이거든요. 1년, 2년, 3년 정도 대출이자 내면서 집값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져요. 그때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부싸움도 엄청 해요. 내가 사지 말자고 했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급매물을 이제 집어던지면서 2차 하락이 오는데 롯데가 사실상 거의 저는 마지막 바닥 지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부족하거나 꼭 지금 안 사도 되시는 분들은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면 다 오르고 내리고 다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기회 많이 오니까 절대 초조하지는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서요. 네. 그 우려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 양극화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보면 불안하잖아요. 사야 되는 분들도 불안하니까 지방보다는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더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타이밍을 보자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수지 이론처럼 외곽 지역 먼저 떨어지고 핵심 지역은 늦게 떨어지거든요.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 때 되면 마지막에 강남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1차고 몇 년 후에 2차가 온다면 1차 때 총량을 보면 먼저 많이 떨어진 지역들 있잖아요. 송도라든지 뭐 외곽 지역. 많이 떨어졌죠. 차라리 저는 지금 실수요자라면 오히려 10% 떨어진
핵심 지역 강남보다는 차라리 30% 40% 떨어진 저는 송도가 오히려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요. 2, 3년 뭐 될지 3, 4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서 다 하고 이제 마지막 강남 규제 지역 풀 때 강남 집값이 떨어질 때는 다음 순서는 바닥 짚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무조건 핵심 지역 위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나는 돈이 많고 계산하기 싫고 일도 너무 바쁘고 그냥 10년 정도 그냥 묻어둘 생각으로 지금 살래라고 하면 무조건 핵심 지역 들어가야죠. 네. 영끌족이 끝물 탄 지역들 있잖아요. 네. 거기가 어디였죠? 주로 외곽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이제 노원구, 도봉구 쪽, 창동 이런데 그 노원 상계주공 이런데 좀 많이 들어갔고요. 관악구, 금천구 뭐 이런 게 이런 쪽들, 은평구 이런 쪽 많이 들어갔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외곽 지역들, 송도, 동탄, 신도시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갔죠. 그런 지역들이 2020년, 2021년 단기간에 폭등했기 때문에 작년 4분기였죠. 하락폭도 좀 컸어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최근에 제가 그래프 분석해 보니까 결국에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5년 상승률을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 필요한 지역, 가격이 얼마 하락한지 보고 필요하다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당장 뭐 지금 당장 올해 안에 당장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가 내가 좀 갈아타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1주택자 갈아타는 거는 저는 뭐 거의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1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될 이유. 저는 집 하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내가 10년 무사고라도 보험 가입하잖아요. 1주택은 보험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집값이 뭐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1주택을 파는 거는 절대 반대하고요. 1주택자들은 더 좋은 지역으로,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서 상급지로 갈 때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기준을 봐야 되죠. 막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봐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보유하고 있는 집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고요. 내가 갈아타고 싶은 조금 더 상급 아파트를 본 다음에 혹시라도 내 집이 2억 떨어졌는데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이 3억이 떨어졌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멈추지 말고 갈아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집은 2억 떨어졌는데 저 집은 1억밖에 안 떨어져서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떨어지는 퍼센트를 보는 게 아니고 액수를 보는 거죠. 그렇죠. 가격을 보는 게 거죠. 맞습니다. 네. 가격을. 네. 요즘에는 이제 규제가 많이 풀려서 네. 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집 한 채 있는데 네. 야, 요거 내가 한 채 더 사서 거기서 월세 주고 좀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은 댐빅이 괜찮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잘 봐야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1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하나는 상급지로 갈아탈 때, 두 번째는 필요할 때인데, 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있다가 퇴직하고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뭔가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게 수익형 부동산인데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뭐 꼬마 빌딩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는 수익률은 좀 낮아도 그래도 아파트 하나 더 하고 최근에 규제들도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중대형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조금 더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소형 위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서울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임대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수익률은 잘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서울은 또 이게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투자 수익, 가치 상승에 대비.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비싸요. 자, 우리가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률이 높으면 높다고 좋아요. 근데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될 게 터무니없이 높을 수는 없거든요. 시장에 형성된 그 수익률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욕심? 나는 서울 기준에서요. 1층 상가가 요즘 한 3% 정도 수익률밖에 안 나오거든요. 나는 5% 나오는 서울에서 1층 상가를 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뭔가 하자가 있는데 파시는 분이 5% 나온다고 딱 포장을 해주면 거기 싹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3%가 나오면 나도 3%인 거예요. 그러면 3%에 맞춰서 공실이 안 생기고 안정적으로 3%를 꾸준히 갈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도 3.5%도 좋고요. 4%도 좋고요. 주변 시세 대비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나 혼자 무조건 높은 걸 원한다면 저는 오히려 공실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 그걸 노리고 그렇게 또 맞추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는데 팔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를 지금 내가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격 절충을 해야 될까? 아니면 꼭 팔아야 될 분들이라면 저는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자, 이게 금리가 한 번은 내리거든요. 올해 말에 내릴지 내년에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0.25%포인트 정도는 언젠가는 내릴 거잖아요. 한 번 내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는 큰 폭의 반등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세 상승이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팍 튀거든요. 야, 이제 드디어 금리 내린다 해서 기대감 긴가민가 하시는 매수 대기자들도 들어가거든요. 야, 여기서 금리 더 내리면 무조건 오르잖아. 더 내리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지 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절대 금리가 빠르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오지 않는다면 한 번 내리고 상황 보고 내리고 천천히 내리는데 한 번 내릴 때 탁 튀죠. 저는 좋은 가격에 파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금리 내려서 탁 튈 때 그때 매도 타이밍 잡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도 10년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글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집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오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얘기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